안녕하세요. 자, 27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강의까지 왔네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모듈화 프로그래밍인데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듈이라는 개념이에요. 모듈화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듈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영어로 써드리면 MODULE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모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 지금 영어로도 지금 쓰여져 있는데, 자, 이 모듈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수치적으로 그 크기를 갖다가 결정짓는 건 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모듈이 무엇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자, 비디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뭐 비디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디오 가게에서 왜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 고객 등록하고 뭐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비디오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디오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할 경우에 크게 기능을 좀 나눠보면은요, 크게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고객 관리 해야 되겠죠. 고객 등록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무튼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갱신해 줘야 될 거고, 이러한 기능들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소화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디오 테이프 관리죠. 테이프. 우리가 보통 테이프라고 안 하고요, 비디오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 아이템 관리. 자, 그 다음에 요즘 비디오 가게에 가서 보니까는 제가 연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체에 대한 정보가 그냥 바로 뜨더라고요. 예, 한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지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체적으로 회계 관리도 기능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뭐 대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실 회계 관리다, 이게 아주 큰 개념입니다. 이 회계라는 건. 근데 그냥 작은 개념에서의 회계 관리예요. 그러면 비디오 관리 시스템은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코드가 있는 거고요. 아이템 관리를 하기 위한 코드, 회계 관리를 위한 코드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비디오 관리 시스템은 크게 세 개의 모듈로 나뉘어지는데, 자, 크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 관리를 위한 모듈과 아이템 관리를 위한 모듈과 회계 관리를 위한 모듈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모듈이 뭔지 알겠다. 뭐, 나름대로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결론을 내리셨을 수 있을 텐데,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들어보세요. 자, 고객 관리로 들어가서 봤더니, 고객을 세 가지 형태로 이 시스템에서 나누어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충실한 비디오 그날 빌려가서 그날 갖다 주는 VIP 고객이 있는가 하면, 가장 일반적인 일반 고객, 즉 VIP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코드가 따로 있고요, 일반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코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빌려가면 항상 연체하고 연체료 잘 안 내려고 하는,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라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동네에서는 VIP로 통합니다. 자, 뭐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그러한 불량 고객 관리를 위한 이런 코드가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 관리를 위한 모듈은 VIP 관리를 위한 모듈과 그 다음에 일반 고객 관리를 위한 모듈과 불량 고객 관리를 위한 모듈로 또다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도 모듈이고 얘도 모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모듈이라는 거는요, 그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작게 나누어서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걸 또다시 나누고 또다시 나누고 또다시 나누면은 가장 최소 단위의 모듈은 함수와 모듈이 1:1 매핑 관계를 이루어 버립니다. 함수도 하나의 모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크게 묶으면 고객 관리를 위한 이 비즈니스 로직 자체가 하나의 모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듈은 우리가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자, 모듈이라는 것은 그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별로 나뉘어지는 프로그램의 영역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의 모듈이라 이야기한다. 근데 그 기능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분명히 모듈이 무엇인지 아마 나름대로 이런 거구나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되게 보면은 그 모듈이 작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VIP 관리를 위한, 그 다음에 일반 고객 관리를 위한, 불량 고객 관리를 위한 이러한 그 모듈이 크기가 적절할 경우에 얘네들을요 하나의 파일로 묶어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갖다가 각각 독립된 파일로 분리를 시키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즉 모듈은요 그 크기가 적절할 경우에, 모든 모듈을 다 하나의 파일로 묶는 건 아니에요. 모듈의 크기가 적절할 경우에 그것을 파일 단위로 분리시키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뭐 어려운 개념은 절대 없습니다. 그 기능별로 파일을 갖다 나눠서, 즉 모듈별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나눠가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요 일단 유지보수하기가 좋아집니다. 유지보수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하기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 구현하기도 좋아집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우리나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하는 또 엔지니어들이나 누구나 다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파일 안에다가 뭐 한 200라인에서 한 300라인 정도 되는 거, 사실 그 크기를 또 우리가 정확히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라인 정도 되면은 하나의 파일 안에 묶는 거 별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크기가 막 500라인 혹은 막 1000라인까지 간다, 하나의 파일 안에.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것도 어렵고요.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사실은 또 구분 지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유지보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프로젝트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미니 프로젝트 있죠? 토이 프로젝트라고 또 얘기들을 하죠. 그럼 한 500라인에서 1000라인 정도 되는 프로그램 코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파일을 나누지 않으면 코드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모듈화하는 이유는 바로 유지보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즉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일단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모듈화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헤더 파일이 지니는 의미, 그리고 그 헤더 파일을 통해서 모듈화 프로그래밍이 왜 유지보수가 좋아지는지 더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요거까지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모듈화한다, 즉 파일을 여러 개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파일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파일을 갖다가 생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러한 코드는 그 크기가 너무 작은 관계로 모듈화를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우리는 파일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file.c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모듈화하기 위해서, 자, 딱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를 file_1.c라는 파일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file_2.c라는 파일에 담았습니다. 자, 담되 주의하실 거. 자, 얘네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묶어버려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자,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냥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딱 나눴죠? 딱 반 나눠가지고 파일을 갖다가 분리시켜 놨습니다. 자, 그럼 자, 잠깐 요 시점에서 제가 화면 한번 지우고요. 자, 이렇게 파일을 나눈 다음에 컴파일 및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보통 컴파일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죠. 전처리, 그 다음에 컴파일, 그 다음에 링크라는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처리 하려고 해요. 전처리 할 거 없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샵으로 시작되는 전처리 지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 할 건 없고 컴파일을 하는데, 컴파일러의 특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컴파일러는 파일 간의 어떤 관계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요, 파일은 그냥 독립된 파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컴파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두 개를 컴파일해라. 그러면 얘네들의 연관관계를 갖다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독립적으로 컴파일을 합니다. 일단 파일 언더바 1.c 이거 그냥 컴파일해요. 문제 없죠? 자, 컴파일해서 이것에 따른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 낼 겁니다. 기계어 코드가 담겨져 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파일 언더바 2.c를 컴파일을 하는데 이걸 컴파일을 할 때 이미 앞에서 컴파일한 파일 언더바 1.c의 정보를 가지고 얘를 컴파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얘고 얘는 얘다라는 겁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요. 내가 컴파일해야 될 파일이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아, 저 둘은 하나로 연계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걸 컴파일하려고 해서 봤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이 파일 안에는 i라는 변수가 없는데 어떻게 컴파일을 하라고 하느냐. 분명히 에러를 띄워줄 거라고요.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컴파일러에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 i라는 변수는 지금 네가 컴파일하고 있는 파일 언더바 2.c에 존재하는 i가 아니고 파일 언더바 2.c가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자, 여기서의 외부라는 것은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i를 참조하겠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냥 무리 없이 컴파일을 시켜라 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선언을 해줘야 될 거라고요. 바로 그 선언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선언은요, int i라는 변수를 전역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선언에 의해서 i라는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int i라는 변수를, 자, 이하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 참조를 할 텐데 거기서 참조하는 이 i라는 변수는 파일 언더바 2.c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익스턴 선언을 통해서, 즉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냥 컴파일러에게 i라는 변수에 대한 조작 코드 나오면은 그 i라는 변수 외부에 존재하니까 그냥 컴파일 시켜라 라는 일종의 선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시면 컴파일러는 이 i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외부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컴파일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기계어 코드가 담겨져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링크가 해줘야 되는 일은 뭐냐? 말 그대로 연결이죠. 자, 연결해 주는 겁니다. 뭐냐? 이 i가 이 i임을 연결해 줘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두 개의 오브젝트 파일을 완전히 묶어서 하나의 실행 파일, exe 파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묶어주는 거, 연결해주는 거, 링크해준다라는 거죠. 자, 링크가 이제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링크는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겁니다. 얘네 둘은 따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얘네들은 함께 존재해야지 하나의 실행 파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 그것이 바로 링크가 해주는 작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모듈화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모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듈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예제 자체는 모듈화 프로그래밍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진 않아요. 다만 모듈화 시키는 방법, 파일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익스턴 선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aaa.c라는 파일이 있고 bb.c라는 파일이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여있는 관계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aaa.c에 intval2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bb.c에서는요 intval2라는 변수를 다음 진행되는 소스 코드에서 참조를 할 텐데, 이것은 익스턴 선언을 하고 있죠. 즉 외부에 존재한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분명히 소스 코드, 이후로 진행이 되는 소스 코드 내에서는 vel2를 접근을 할 경우에 그 vel2는 얘가 될 거다라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예제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intval1이라는 전역 변수를 선언함에 있어서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의미냐? 우리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스태틱 키워드가 지니는 의미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전역 변수 선언하는 데 있어서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줄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intval1이라는 변수를 내가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이 변수가 선언된 파일, 즉 aaa.c라는 파일 내에서만 접근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bbb-c에서 이렇게 익스턴 선언한다고 해서 접근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aaa.c라는 파일 내에서는 이 둘에 대한 차이점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파일에서는 차이를 보여요. 왜? 얘는 외부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죠? 얘는 외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스코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스코프,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거죠. 전역 변수,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프로그램 전체에 해당이 돼요. 그죠? 지역 변수, 그 변수가 선언된 함수가 스코프에 해당이 됩니다. 스태틱 변수, 어떻게 될까요? 스태틱 전역 변수,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파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파일의 종속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변수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그 파일 내에서만 접근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가 스태틱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지역 변수 스태틱으로 선언된 경우하고 전역 변수 스태틱 선언된 경우하고 그 차이점 여러분들 반드시 익스턴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링크 얘기했었죠. 링크는 말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 만들어 주는 것이 링크죠. 자, 그리고 더불어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선언된 함수의 정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함수 및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 안 하고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예제에서는 제가 변수를 참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보통 파일을 나누면 변수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참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 링크가 해주는 일은 함수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준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듈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듈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나누는 방법, 더불어 스태틱과 익스턴이라는 키워드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모듈화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 얻게 되는 장점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